청문회에 대해서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문회를 실시하겠다라는 것을 어제 결의를 했습니다. 정청래가 마구잡이식으로 청문회를 실시를 하겠다. 오는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최상병 사건과 관계가 되는 이종섭을 비롯해서 임성근 모두 청문회에 부르고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도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와도 다르고 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와는 다릅니다. 참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청문회는 무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예상보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관련 청문회까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굉장히 서두르느냐. 그러니까 탄핵 난동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난동이 굉장히 급해졌다.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급해진 것, 탄핵 난동. 첫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이재명의 계산보다는 빨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두 가지 1심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당대표 연임을 하겠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재명과 김두관이 붙는다라고 하는데 김두관은 들러리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이 10월 1심 판결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마음을 급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정청래를 시켜서 마구잡이식입니다. 지금 탄핵을 빨리 서둘러야 한다. 결국은 국민 여론전입니다. 여론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23일 이후에 재표기를 해야 합니다. 재표기를 앞두고 여론전으로 들어가겠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모두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검사에 대해서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4명을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이게 내용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박상용 검사입니다. 울산지검에 있을 때 회식을 하고 굉장히 추잡스러운 이런 것을 했다라고 이성윤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탄핵 사유에 넣었는데 이게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성윤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성윤은 그거 딱 걸려든 겁니다.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국회 밖에서도 유튜브에 나와서도 떠들었기 때문에 이성윤은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또 명예훼손인데 벌금형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우리가 이 법안밖에는 없지만 여기에도 형사처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사에 대해서 현직 검사에 대해서 완전히 허위사실을 가지고 탄핵하는 의도도 이재명의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을 위한 의도로 검사를 대한민국의 국가 공권력을 명예훼손한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라고 보면 징역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검고 이상이면 이성윤은 배지가 날아갑니다. 이런 일을 해놓고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이 청문회도 하겠다라고 지금 또 어제 긴급하게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판사도 탄핵을 하고 싶을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고민일 겁니다. 판사들을 탄핵을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판사 중에서도 자기에게 좀 협조적인 판사가 있고 협조적이지 않은 판사가 있다.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재명은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걸리면 이화영처럼 중형입니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판사도 있고 판사를 탄핵했을 경우에 검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검사는 지금 정치적으로 공방전이라도 펼쳐볼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를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후폭풍이 올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재판 도중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노리는 것은 마지막은 판사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래서 빌드업이라고 하죠. 계속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사유입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 최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 이건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청문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완전히 국민의힘에서는 개무시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걸로 가지고 동행명령이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나가더라도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전쟁 위기를 조장했다.
확성기를 틀었다라고 해서 지금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건 잘한 일입니다. 또 일본에 대해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3자 변제 방안 추진한 것은 친일적인 정책이었다. 이건 잘한 겁니다. 탄핵 사유가 안 되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했다. 이건 거짓 선동한 겁니다.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해놓고서는 이걸 탄핵 사유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 위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한번 이런 청문회를 추진하는 이 정청래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볼 필요도 있고요. 이게 지금은 국회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직접 수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직권남용으로 직접 수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과반 정도로 버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가장 좀 심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이게 30% 초반 중반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참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여론전인데 결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좀 뒤를 받쳐주면 과반 가까이 가면 민주당이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주변으로 저렇게 본 카르텔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층의 핵심은 기존의 그 지역적인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권으로 모두 카르텔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깨부시기도 쉽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하는 태도, 또 거듭 이야기가 나오지만 김건희 여사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말끔하게 될 필요가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 지금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도 지금 거의 분열의 위기까지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지지율이 받쳐줘야 국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 난동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사유도 되지 않는 이런 것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 민주당의 이런 탄핵 난동을 제압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개파라든지 당의 분열은 선거 때문에 생깁니다. 선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거 때 한번 갈라진 서로 간의 감정은 정말 치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선 선거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제 이제 TV 토론회,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실제 국민의힘이 이 한동훈을 놓고 한동훈이냐 반한동훈이냐 일부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사퇴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한동훈이 왜 사퇴해야 되는지 근거는 없습니다. 어제 한동훈도 철규와 지금 조정훈을 놓고 무인도에 가는데 한 사람만 갈 수 있다. 누구와 가겠느냐라고 하니까 철규와 가겠다라고 하니까 왜 이 철규냐라고 그 진행자가 물으니까 철규와 무인도를 같이 가면 조정훈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재치 있는 답변을 해서 또 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규 조정훈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이 심해지고 지금 이제는 또 친윤 중진이다라고 하면서 김기현, 권성동 나서서 한동훈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들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냐 문의조 처벌도 있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당의 단합을 해내는 방법 거기에 누가 적임자냐 어떤 행태가 적임자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과 새로운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50% 가까이는 40% 되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리더십은 뭐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의 단합,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한다. 30% 위험하면 20%까지 내려가고 이런 수준으로는 정말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이재명의 탄핵 난동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재명의 이 탄핵 난동을 탄핵해야 하는데 어떻게 탄핵할 것이냐 여러 가지 법적인 방법 많은 수단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은 뒤에 받쳐주는 힘은 국민들의 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2848입니다. 무엇이든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10월 달에 법정 구속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 또 당장 법인카드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 부부가 검찰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10월에 구속시킬 수만 있다면, 법정 구속시킬 수만 있다면 상황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몰이가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회에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법사위에 넘겨가지고 탄핵을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정청래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청원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때도 146만 명이나 탄핵해달라고 청원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탄핵의 욕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 올라오는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이걸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로 탄핵 청문회로 이어졌고, 그 청문회가 바로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최은순 여사 뿐만 아니라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사단장까지 정인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39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탄핵 청문회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탄핵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현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그때 청문회에 정인으로 참석한 사람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적응과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